자,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매입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요즘 저렴한 집 구하기 이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시죠? 특히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이나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께는 정말 큰 부담일 거예요. 근데 말이죠.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.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프로그램이 어쩌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.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.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이 뭐냐면요. 말 그대로 정부가 도심에 있는 괜찮은 집들을 직접 사거나 새로 지어요. 그리고 나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빌려주는 거죠.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.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? 과연 나는 해당될까?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요, 딱 두 그룹에 집중하고 있어요.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죠. 첫 번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들.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정을 막 꾸린 신혼부부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가구입니다.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립, 그리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시작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화면 보시면 딱 나오죠? 저렴한 집으로 가는 길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. 청년 유형이랑 신혼 신생아 유형.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. 와, 이 표가 정말 핵심이에요. 꼭 집중해서 보세요. 임대료부터 보면 청년은 시세의 40, 50% 수준, 근데 신혼 신생아 유형은 소득에 따라서 30%에서 무려 80%까지 범위가 넓어요. 거주 기간도 차이가 크죠. 청년은 최대 10년인데 신혼부부는 아이가 있으면 최대 20년까지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죠. 자격 요건도 물론 다르고요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신혼, 신생아 유형은요, 소득 수준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. 바로 신혼, 신생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. 1유형은 소득이 좀 더 낮은 분들을 위한 건데요.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% 이하여야 하고요. 대신 임대료가 시세의 30에서 40% 수준으로 진짜 저렴해요. 반면에 2유형은 소득 기준이 130% 이하로 좀 더 여유가 있죠. 물론 그만큼 임대료도 시세의 70에서 80% 수준으로 올라가고요. 그러니까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고 선택해야겠죠?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.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. 내 소득, 내 자산이 과연 이 기준에 맞는지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. 표를 한번 보실까요? 각 유형별로 소득이랑 총 자산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청년 유형은 본인 소득이 100%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은 순위에 따라 좀 다른데 2억 5,100만 원에서 3억 4,500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. 신혼 신생아 1유형은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2유형은 조금 더 높은 3억 6,2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. 이 숫자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만약 조건이 같다면 주거 지원이 더 급한 분들한테 우선권이 갑니다.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신생아 가구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이 낮은 가구, 또 만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같은 분들이 최우선 순위로 뽑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내 자격 요건을 다 확인했다. 그럼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죠.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신청은 다른 거 없습니다.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해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 있죠? LH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. 여기로 들어가셔서 공고문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. 일단 온라인으로 저 신청할게요 하고 접수를 해요. 그러면 서류 심사 대상자로 뽑혔다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. 그때 관련 서류를 내는 거고요. 그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이제 예비 입주자 명단에 순번을 딱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오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
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죠.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봤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2026년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떤지, 그리고 올해 어떤 점이 확 바뀌었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17만 2,500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2026년 딱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풀리는 집의 개수입니다. 와, 17만 2,500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. 이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9,223호가 전체 물량의 63%가 집 구하기 가장 힘든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. 수도권에 사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. 그리고 올해 바뀐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시 모집이에요. 예전에는 분기별로,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딱 모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막 석 달, 넉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. 너무 불편했죠? 근데 이제는 지역별로 집이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덕분에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고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잘 바뀐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,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열어줄 가장 현실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좋은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